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보면은 목요일 날 강하게 상승 마감하고 개파락 이후 양시장 다 도치 캔들을 만들면서 사실은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주말 사이 글로벌 증시나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시장을 바꿀 만한 재료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늘 국내 증시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사실 간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기술주라든지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 테슬라만 좀 강세를 보였을 뿐 특별한 이슈나 모양새는 좀 없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증시를 보면서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기습적으로 올라왔던 제약바이오의 강세 모습과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 외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종목군들의 추가 강세 흐름 등등을 유추해 봤을 때 굉장히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될 종목군들도 시장의 이 파도와 출렁임 속에서 이 들고 가는 믿음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하방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장은 지수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되 인버스는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잘 가지 않는 종목을 오히려 잘라내고 잘 가는 종목을 꽉 붙들러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의 형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의 공격적인 수급에 의한 수급주들이 훨씬 강한 모습이고 그런 종목군들이 가는 말만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든지 그런 종목군들을 추격해서 상승에 편승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당일 시장 중심주 혹은 시장이 막 바뀌는 시점에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가 시작을 하면서 HLB의 강세로 인해서 완전히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불을 뿜어주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고 제약바이오 자체가 종목군들도 많고 시가총액도 높은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 레버리지가 오늘도 거의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내일장 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봐보도록 하죠. 빠질 듯 빠지지 않는 증시, 이제 순환매 마지막 섹터인 바이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쇼 커버링에 의한 시장의 반등으로 판단하며 개별 종목에 집중, 그 외 K 증시 오늘 볼 때는 정말로 지저분함의 극치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종목군들을 쫙 펼쳐 놓고 보면서 비보존 제약의 급락이라든지 카나리아 바이오의 시간의 하한가라든지 내가 들고 있는 태평양 물산 시간의 상한가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다든지 참 시장이 좀 피곤하게 하는 K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종목군들에서 이제 비보존 제약만 매매를 하지 않고 카나리아라든지 종목군들을 다 봤었기 때문에 참 피곤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도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가 여전히 강함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특히 이제 금호석유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그 외 이제 NC소프트라든지 게임 쪽 종목군들이 대부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최근 시장에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었던 LG화학이나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2차전지 섹터가 오히려 밀려버리는 모습을 좀 보였죠.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강세에 SM은 이제는 안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고 또 에코프로가 강세,
거의 대부분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시가 구간에서 움직여서 특별하게 뭐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양 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뚜렷하게 많은 상태에서 오후장 상해 증시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증시가 먼저 강세를 보이고 상해 증시가 따라오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상승은 아니었었는데 상해가 오늘은 국내 증시를 좀 따라오는 모습 속에서 움직여줬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모습 등등 지수의 이 코스닥 150 업종의 공격적인 쇼커버링에 의한 코스닥의 강세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률만 보면 합리적이었다. 대외 여타 국가들의 이 상승률과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을 잘 반영하는 게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비정상적인 종목군들의 비정상적인 상승에 의해서 올라갔던 시장의 모습이었지, 뭔가 개별 호재를 가지고 움직였던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사실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어느 정도 느낌을 받겠지만은 이 제로적인 가치로 봤을 때 HLB가 상한가까지 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참 이거 참 어이가 없는 시장의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냥 수급의 힘에 의한 수급 논리로만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또 기업에 대한 이 이슈의 크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전혀 상한가를 가서는 안 될 이슈로 막 올라가는 모습이 참 K증시 대단하구나, 쇼커버링 멋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좀 밀려서 내려왔었는데요. 이 외국인 선물 매수가 장 초반에 딱 30분 만에 마이너스 2천억을 바로 선물해서 토해내면서 주가를 좀 끄집어 올렸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4천억을 사서 올려왔고, 이때부터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종가에는 선물을 다시 900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단타를 무지하게 많이 쳤구나. 그리고 장 막판에 선물을 뺐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들어와서 차익 실현하고 또 매수해서 또 차익 실현하고 전부 다 청산하며 하락으로 베팅을 하고 나갔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시장이 보합권에서 마무리되고 해외 증시 또한 큰 이슈 없이 기술 중심의 하락이 나온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늘 오히려 훨씬 강한 모습으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후 반부로 갈수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주초에는 현금화 매도에 중점을 줄 것이고요. 이게 제 기준이에요. 둘 것이고 주반에 조정이 심화된다면 매수로 대응을 계획하고 시장을 보면서 시장 중심주에 어쩔 수 없이 당일 흐름을 체크하고 가야만 하는 아주 예측 불허의 스펙타클한 K 증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오전 장 초반만 하더라도 공격적인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30분 만에 2천억을 쏟아부으며 시장을 짓눌러 놓고 이후 4천억을 다시 사며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의 공격적인 쇼커버링으로 보이는 골드만, JP모건 등 몇몇 외국계 창구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로 쓸어가는 모습이 아주 많이 보였었는데요. 즉 올라가면 좋은 것이나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죠. 이슈도 없었죠. 말 그대로 공매도 청산하고 다시 달려보자, 뭐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청산이라는 게 이제 이 호재와 만났을 경우에는 그냥 가히 그 폭발력은 어마무시한데, 지금은 문제가 호재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찍어 눌러놨던 종목을 일단은 좀 올려놓고 청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네요. 일단 HLB의 호재가 뭘까요? 저는 제로에 가까웠다.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게 맞다. 이 원래 껍데기 회사 그 선박 뭐 만드는 거 그거를 물적 분할해서 떼고 기존의 HLB만 가지고 우리는 회사를 HLB를 가겠다. 원래도 HLB 하나로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 떼는다 한들 뭐가 이게 호재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전혀 호재성 재료가 아닌데 말 그대로 공매도 쇼커버링이 기술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 그에 따라 바이오 섹터가 강세로 갔고 여기에 게임주까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 오늘 코스닥 150 업종 그리고 코스닥이 강세에서 뭐 레버리지 상승, 인버스 하락으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을 보면 주도 섹터 2차 전지와 주도 테마 AI에서 점점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셀바스, 코남, 마인즈랩, C랩 등에서 후발주로 순환, 그리고 IT 반도체를 필두로 비메모리 쪽에서 순환이 되고 그 매기가 저평가된 반도체에 들어가며 옥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위메이드, 컴투스 등 이슈에 게임주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오늘 제약바이오까지 섹터가 튀어올라 왔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한 바퀴를 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종목이 시장을 올려야 될까요? 이게 저는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이고 어떠한 전략과 포지션을 다 이미 머리에 염두에 놓고 있고 그런 거를 다 체계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지만 마땅히 대안이 그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그 어떤 전문가라든지 그 어떤 트레이더한테 지금의 시장은 명확히 어떤 게 얼마만큼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한 바퀴가 돌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갔을 때 분명히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항상 그래요. 개인들이 위기에 조심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올렸다가 더 크게 두드러 패버리는 게 이 시장의 논리이고 원리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면 개인들이 편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런 자리에서 물리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심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번 주에는 좀 더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예를 들어서 주식이 다 올라가더라도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말로 아주 모호할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의미는 시장이 조정을 보여도 꼭 봐야 될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아주 높지만서도 봐야 될 종목군들이 분명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AI 섹터, 오늘 뭐 정부에서 뭐 온 국민 AI, 뭐 의료 AI 관련된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AI 도입, 전 국민 AI 일상화 촉진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 관련한 게 일단은 이 챗GPT의 이 다음 행로다 보니까 셀바스 AI가 장초반 좀 더 쳐주고 그 이후에 이제 브리지텍이 추가로 또 강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부각된 음성인식 AI는 셀바스와 브리지텍인데요. 이쪽은 아직도 나올 게 좀 더 있어 보여서 음성 AI 쪽만 좀 보고 나머지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비메모리의 대장, 그 다음에 MWC, ADAT에서 어차피 이제 ADAT 또 공개하고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코난도 뭐 빼놓지 않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브젠도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네이버 27일날 기술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이제 또 AI 관련된 이슈가 또 한번 나오면 질적 반등은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되돌림 파동을 먹는 매매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포스코가 강세였고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철강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튀르기의 이슈와 플러스 중국의 이 철강 스크랩 가격의 상승 등에 힘 받아서 오늘도 철강 섹터가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튀르키예의 이 철강 회사들이 조업이 중단된 상태가 짧으면 2주, 길면 수개월에 걸릴 거라는 보도 등등이 오늘 시세를 좀 만들어 준 걸로 예상을 하고요. 내일장 어떻게 될지 저는 일단은 시간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NI스틸이라는 종목이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올라오는데 박스권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과거 시크니컬의 대표 종목군들이 몇 개 있죠. 케미칼에서는 롯데케미칼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스판텍스의 효성 TNC, 뭐 효성화학 등등 업계 대표 종목 화학 종목군들도 통상 리오프닝 이후에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제부터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성화학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리가. 자, 2차 전지. 금요일날 미국의 테슬라가 강세로 마감된 가운데 오늘도 나쁜 흐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 추가 상승을 해버리고 코스모학도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은 저는 눌림매매 트레이딩 영역에서 보겠지만은 투자의 영역으로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동박 관련해서 SKC가 주말 사이 1조 4천억 이 계약 체결 이슈로 좀 셌고요. 솔루스도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박 관련된 후발 종목군들 보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봇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SBB테크 하나만 좀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내일 4시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이 네이버 사옥에 가서 이제 로봇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MWC도 로봇 이슈가 있고, 부산 백스코에서 SK의 사족 보행 로봇 위에다가 뭐 센서 달고 가스 감지하는 거 시연하는 행사도 좀 있다 보니까 로봇 이슈는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저는 SBB테크만 집중해서 좀 봐볼 계획이다 정도. 그리고 IT 반도체 지난번에 제가 몇 종목을 찍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리아, 이녹스, LX 세미콘. 저희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스윙으로 좀 들고 있고요. 아마 오늘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내일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도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장에 수많은 IT 반도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 안에서 실적 기반 베이스, 그 다음에 업계 대표성, 그 다음에 각 항목마다 담당하는 포지션이 있겠죠. 1이냐 2이냐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종목군들을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제약바이오 HLB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멋있는 쇼커버링이 오늘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4천억짜리가 나와서 아마 저는 상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료를 저는 좋게 안 봤어요. 솔직히 좋게 안 봤고 상 갈지도 갈 거라고도 생각도 안 했는데, 수급은 상을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을 갔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이게 쇼커버링이면 이제 추가로 매수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매도가 나온다면 이제 그 매도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서 상한가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오늘 저는 이 종목을 주도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만큼 종목이 강하고 힘이 좋은 상태에서 움직였는데요. 이 또한 뭐 특별한 이 기사 없이 올라왔다, 뭐 섹터의 힘을 받아서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시간 외에 뭐 무중연기 공시가 하한가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권리락을 받아서 이 주가의 가격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예? 지난번에 IR 저도 좀 알아봤는데 IR에서 이미 무중 연기한다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하한가가 갔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하한가 같다라고 했을 때 뭐 배임 횡령 그런 게 떴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 무중 연기가 왜 하한가야? 무중으로 오른 게 있어야 하한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 말이 뭐 이 종목을 뭐 매수를 해야 된다, 응?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똑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 안 나온다고, 상은 못 갈 것 같다고, 대신 이게 며칠 눌리게 되면 좋은 자리에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종목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차트에 답이 다 나와 있었고, 오늘 종배를 조금 조심해서 봤어야 될 종목이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보톡스 이슈, 인뱅 이슈 등등. 그럼 오늘 뭐 거래대금 터진 종목군들 표시해 놨는데,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내일 한번 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 밖에 이제 시간에 특별한 종목군들은 오늘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철강 종목군들 시간에 강세를 보이는데, 이 중에 이제 뭐 당연히 상한가 같던 종목군들 갭을 뜨겠죠. 그 외에 오픈했지 좀 5%, 그리고 NIS틸이 주가의 위치 자체가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4%가 올랐는데, 시가 갭을 뚫고 신고가기 때문에 한번 위로 쏴주는지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참 증시가 지저분해요. 자, 지수 볼게요. 지수를 보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네요.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할 것만 같은 구간을 딱 뚫고 올라옵니다. 꼭 이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깨질 것만 같았는데 한 번 더 들어서 갭 들고 이렇게 밀리고, 아무튼 저는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더라도 이게 상승폭이 제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800포인트까지 12포인트를 남겨놨는데요. 이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이거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캔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강하면 떨어지더라도 하락이 엄청나게 약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상승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죠. 초점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피는 너무나도 정직하게 너무나도 맞춰서 잘 움직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등 2차전지 종목군들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비록 1%대 0.1% 있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못 간다면 사실상 종목군들이 올라가기가 피곤하겠죠. 그래서 저는 잘 못 갔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대양주 2차전지부터 하나 보죠. 포스코홀딩스 갭으로 좀 올라가 버리네요. 갭으로 이 윗구간까지 지금 열려 있는데 좀 저는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뭐 메이저 수급은 없이 개인 수급에 의해서 쫙쫙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개인 수급에 의해서 종목이 쫙쫙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오늘 좀 지난번에 눈여겨봤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와서 여기를 버티고 있는데 이 구간을 뚫어낼지 일단은 계속 보면서 체크해 볼 것 같고요. 금호석유라는 게 이제 오늘 박스권을 좀 뚫어주는 모습인데 이런 시크니컬 업종들이 지금 모습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크니컬 업종에서 효성 TNC, 효성화학 등등 종목군들 보면서 이쪽은 천천히 좀 봐볼 생각이고요. 자, 에코프로부터 2차전지 하나하나 보죠. 이 높은 구간에서 오늘도 다시 외국인의 이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또 다시 좀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의 1등 종목이고 주도주기 때문에 꺾일 때까지 꺾인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급락이 심하게 떨어진다면 저는 그때는 매매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코스모학도 오늘 추가적으로 좀 올랐는데요.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려야 되겠죠. 자, 폐배터리 성일아이템 좀 조정시 매수 관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비캠도 계속 같이 엮어서 봐야 되고 폐배터리에서 IS 동서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른 상태에서 더 올라가면 단기과열에 지정이 됩니다. 조정을 보이면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의외로 매우 센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더 올라가면 단기과열이라 쉽게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과열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필연적이다 라고 봐야지 않을까요? 그런 종목군들 있다라고 봐야 되고 AI 섹터 2차전지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 헝가리 관련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갭을 들면서 오전에 살짝 밀렸다 좀 올라갔는데 여전히 좋아 보이네요. 가다가 좀 조정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조정받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이쪽도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 같은 동방에서 SKC도 움직였는데 차트로 보면 솔루스가 훨씬 차트 모습이 좋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이노진이라는 종목 KOTC에서 넘어오는 종목이라 오늘은 배제를 해버렸어요. 회원들한테 이런 거 보지 말자 했는데 참 의외로 오랜만에 KOTC에서 올라온 종목이 따상을 가는 거는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결과가 안 좋게 끝나는 게 타반사인데 그러다 보니 바이오니아가 다시 한번 시가부터 좀 치고 올라가는 좀 모습이었고요.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정이 나왔으면 좀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없어 좀 아쉽고 오늘 HLB부터 하나하나 보죠. 시가 갭이 무려 6.7%가 떴는데 시가의 예상 체결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가가 툭 올라오면서 시가부터 매우 빠르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60일 이평선 장기평선을 그냥 갭으로 뛰면서 올라와서 시가부터 슈커버링이 진행이 되었구나. 저는 뭔가 호재가 있나 했는데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HLB가 움직여서 HLB 글로벌이나 HLB 제약이나 종목군들이 좀 따라가는 모습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이라면 이게 이 이후에 상승이 좀 제한돼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호재가 있다
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서 이제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대장이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거래가 그래도 바닥권에서 수천억씩 많이 터트려 놓고 올라왔었고, 얼마 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의미 있는 봉을 만들어 놓고 이런 자리에서 오늘 갭이 들렸죠. 얘도 갭이 들린 상태에서 이 구간을 뚫어내는 모습이라 저는 적어도 이런 자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종목을 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눌림이 왔다면 아마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는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카나리아는 이제 뭐 최근에도 매매를 아마 이거는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간 좀 먹었었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2% 정도 먹고, 여기서 좀 더 눌렸으면은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눌렸으면, 근데 좀 더 안 눌려가지고 이 수렴의 끝에서 좀 들어가서 여기서 한 1.5% 뛰기 정도만 매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더 눌렸으면은 아마 대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좀 봤었는데요. 더 눌리지 않아서 매매는 안 했고, 시간 외에 참 어처구니 없게 종목이 좀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 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 외에 좀 잡았습니다. 종목은 시간에 일단은 마지막 텀에 일부 조금 사보고 내일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봤네요. 아마 시가의 개파락은 하겠죠. 마이너스 10%가 떨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은 그 종배 개념에서 안 들어갔냐, 이 종목이 끼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때도 뭐 많이 오른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항상 상한가를 못 가고 양봉이 뜨면은 시가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시가가, 이 종목 특성이 그래. 종목 특성이 좀 그래서 이 종목이 원래 이러는구나, 뭐 이럴 때도 이 M파동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개파락이 너무 많구나, 그래 개파락 이후에 눌림이 나오면 보는 게 좀 낫겠다.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윗꼬리를,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뭐 종배는 하더라도 조심해서 했어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거래가 4,500억이 터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일 오전에 뭐 매수세도 들어오고 서로 공방도 치고받는 매물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1대1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가 뭐 600% 500%짜리도 아니고 그냥 100% 무상증자 하는 거,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한 단가의 하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배당락, 권리락이 없으니까 없었겠죠. 가격 변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증자 철회됐다, 그걸로 참 저는 이거 애매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지저분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에 공포에 던져버린 물량이 많았을 것이고, 오늘 이런 종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신용이나 미수를 쓰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증거금 20%짜리는 비중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주도주 관점에서 이렇게 해버렸으면 굉장한 반대매매 공포, 그 다음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한 방에 얻어 걸리는 손실의 크기가 큽니다. 20%짜리는. 그래서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중 조절이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비보전 제약인가, 저는 이 종목은 아예 매매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시점이 2월 20일이죠. 이게 뭐 환기 종목 해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거는 보기 싫어요. 지금 구간에서 뭐 얘가 정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구간에서 돈도 못 벌고 재무도 안 좋다,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라도 이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래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태평양물산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좀 모아 갔었는데, 일단은 반은 좀 팔았고요. 파는 종목은
좀 팔고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타이밍에 상이 깨져버리고 마이너스로 또 내려오는 좀 어처구니 없는 K 증시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원님들한테도 같이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 5% 정도, 5%, 5.5%, 5좀 거의 6% 정도 수익에 이제 반은 좀 팔고, 시간에 상갔을 때 한 16%, 17%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이제 690억이 나왔는데 이제 1, 2, 3분기 합시 대충 해가지고 200억, 620억. 근데 4분기에 왜 66억 분이 못 벌었어?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4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간의 상에서 팔지 않았는데 이거는 안 팔고 있다가 똥 돼버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이런 걸 보면서 어이가 없구나. 줄 때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이리저리 악재성 재료들이 좀 맞는데 아난티도 그렇죠. 2009년도에 있었던 이 호텔 매각 관련해서 삼성생명에 그리고 아난티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떴습니다. 이 구간에 이제 매출 1조 달성, 영업이익 수천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종목이 좀 올랐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뭐 그런 악재성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큰 무리 없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거는 낙주 매매를 좀 해서 그냥 한 2, 3% 정도 매매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이제 좀 급등주가 아니더라도요, 이 기준이 되는 시세의 첫 자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이런 차트를 예를 들면 좀 길게 펴보면 의미 있는 자리들이 존재를 하죠. 여기서 이제 3분봉으로 또 그 인수분해하면 6,900원 정도 예 매물 공방이 많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근처가 매수하기 괜찮죠. 특별하게 회사의 뭐 배임 횡령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2009년도 이슈 가지고 지금 2023년에 발생했다라는 거는 조금 오바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내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올라왔고 종가에 좀 올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가 전략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바이낸스권 같은 데 봐서 종가 전략 매도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을 했고, SBB테크는 여전히 계속 관심 종목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고점 패턴으로 보이지만은 이 구간이 돌파되면 이 주도주는 계속 가는 흐름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매매는 하고 있죠. 이렇게 뭐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매는 아마 계속 했을 거예요. 좀 여기서만 못했네.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종가 무렵에 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좀 들어가서 얘는 매도를 일단은 다 하고 아마 내일장 또 다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철강 섹터를 볼게요. 오늘 장중에는 KG 스틸이 좀 가장 강했는데 얘는 코스피 200 종목으로서 쇼커버링이 발생을 했겠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철강주가 오늘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봤다면은 KG스텔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 구간에서 이제 악성 매물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돌파했을 때 그때 좀 들어가서 짧게 시세를 좀 내고 나왔고, NI스틸이라고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제 중소철강사들이 워낙 많습니다. 시장에 중소철강사들이 워낙 많은데 지금 NIST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박스권을
그리고 초대량 거래가 터져 있는 이 구간을 넘길 수 있냐 없냐의 기로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간 외에 이제 뭐 한 조금 한 4시 40분 정도에 좀 사서 조금은 갖고 있는데, 일단 넘겨준다면, 그리고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된 상태여서 시가총액 1700억에 1800억, 그러니까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면 뭐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뭐 나쁜 흐름은 아니네 라는 관점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다면 이 종목도 돌파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장 많이 떠 있는 종목보다도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군들도, 자, 그 밖에 뭐 시장에서 지금 위메이드라든지 지금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죠. 매일같이 수천억대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는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위메이드 맥스는 아마 단기과열 들어가나? 아직은 단기가열 지정이 다 되지는 않았네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 계기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좀 주의 깊게 저는 보고 있고요.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시가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만 좀 하다가 올라왔길래 쭉 반등하길래 일단은 수익이라 다 수익 챙기고 좀 횡보하는 걸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메디톡스 별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서 별로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았었고요. 미래나노텍은 강하게 시세를 주고 좀 밀리는데, 지금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네요. 큰 폭의 하락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하락폭이 좀 지속된다면 리튬 쪽이 잠깐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일단 내일도 다시 한번 봐볼 생각이고, 어제 시간외에 마이너스가 나왔길래 시간외에 사서 오늘 시가 떠서 그냥 팔고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오늘 이 외에도 종목군들이 참 많은데 뭐 일일이 하나하나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IT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LX 세미콘이라든지 전부 다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도 다 돌파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이녹스가 좀 더 먼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종목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때 이제 저희가 스윙으로 들어가서 일부 팔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판 거 다시 사가지고 물량 늘려놓고, 오늘 뭐 일부 팔고 내일부터 좀 팔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사실은 예측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운다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각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포트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지수가 뭐 빠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포커스를 갖지 마시고, 지수가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베팅이라든지 그걸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